지난달 엔화 환율이 800원대까지 떨어지며 8년 만에 슈퍼엔저 기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90년대 외환위기 원인으로 지목되는 등 과거 엔화 약세는 우리 경제에 악영향으로 작용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거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1달러를 살 때 드는 엔화 가치가 떨어져서 엔달러 환율이 10% 오를 때 경쟁 관계에 있는 우리 제품의 수출 단가를 낮추도록 유도해 수출 물량을 늘리는 효과가 있어 결과적으로 수출 감소가 0.1%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겹치는 수출 품목이 예전보다 줄어 엔화가 떨어져도 타격이 크지 않을 거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주요 수입 시장 중국, 미국에서 보더라도 한일 양국 간 수출 경합도가 이제 완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서 우리 수출 부정적 영향은 불가피하지만 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여행 수지에는 엔저가 악재입니다. 올해 상반기 일본을 찾은 한국인은 한국을 찾은 일본인의 3배를 넘었습니다. 국내 여행 수지는 5년 만에 최대 적자폭을 기록했습니다. 관광 수지를 통해서 경상 수지를 조금 더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고요. 그것이 아마 이제 국가 경제 전체적으로 좀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게다가 일본은 기록적인 엔저를 발판으로 경제 활력을 되찾는 분위기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 올해 경제 성장률이 25년 만에 일본에 역전될 거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YTN 양일혁입니다.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이 엔화 약세의 주요 요인으로 꼽히는 낮은 금리의 상승을 허용하는 쪽으로 금융정책을 수정했지만 엔화 가치 하락, 엔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늘 엔달러 환율은 뉴욕 외환시장에서 한대 달러당 151.74엔까지 올랐는데 이는 지난해 10월 21일 이후 최고치입니다. 엔달러 환율은 어제 오전 8시쯤 149.1엔대였지만 낮 12시 무렵 일본은행 금융정책 결정회의 결과가 알려진 뒤 150엔을 돌파했고 이후에도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올해 엔달러 환율은 지난달 몇 차례 달러당 150엔을 돌파했지만 151엔을 넘어 152엔에 육박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교도통신은 이 같은 엔저가 계속되면 엔화 가치가 1990년 이후 33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요즘 엔화에 관심 있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네. 해외 직구는 뭐 일본이 제맛이지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엔화가 너무 많이 떨어졌대요. 얼마나까지 떨어진 겁니까? 예, 지금 올해 초만 하더라도 100원당 한 1,200원 이 정도에서 왔다 갔다 했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은 100원당 850원? 그러니까 800원대로 지금 떨어져 있어요. 예. 그래서 저도 지금 그동안 미뤄뒀던 일본 책 좀 사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요. 목록을 미리 준비하고 있었어요. 예. 그럼 저는 여행을 가볼까라는 일단 제가 가장 먼저 하는 생각은 여행인 것 같아요. 일반 엔화가 너무 싸다고 하니까 예. 16년 만에 최저치라고 하는데 근데 엔화는 갑자기 왜 이렇게 떨어진 거예요? 일본 중앙은행의 그 저금리 정책하고 이 예. 양적 완화 정책이 멈추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른 나라들은 작년에 왜 인플레이션이라 그래가지고 금리도 올리고 예. 이제 긴축 정책도 하고 그랬잖아요. 예. 일본은 예외입니다. 일본은 지금도 금리가 마이너스 금리예요. 예. 단기 금리는 마이너스 0.1이고요. 장기 금리도 그게 0.5% 사실상 마이너스 금리인데 이게 일본은 계속적으로 지금 뭘 꾀하느냐면은 일본이 몇십 년 동안 이 디플레이션 때문에 고통을 겪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확실하게 2% 이상의 인플레이션이 나타날 때까지 그다음에 이것하고 또 맞물려 있습니다. 이 물가 상승과 맞물려서 임금 상승도 벌어질 때까지 양적 완화를 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계속적으로 지금 돈을 푸니까 그 엔화의 가치가 떨어지지 않을 도리가 없겠죠. 그러네요. 그래서 지금 이 엔저 여기 지금 800원대까지 지금 내려온 겁니다. 물량 앞에 장사 없다. 그런 그렇죠. 말이 좀 생각이 납니다. 일본으로 여행 가면 이제 그 돈 쓰고 놀고 추억 쌓고 이러면 끝인데 이제 그 일각에서는 이거 투자 목적으로도 보시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 정부가 목표로 하는 뭐 인플레이션도 일으키고 임금 상승도 일으키려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필요하잖아요. 예, 예. 이거 그냥 투자해도 되는지 어떤 점을 주의하면 좋겠습니까? 일본 투자할 때 선 주의할 점이요. 예. 우리나라는 한 주씩씩 되잖아요. 네. 일본은 그렇지 않고 이게 한 100주씩 됩니다. 큰 덩어리로 사셔야 되고요. 오. 예, 일반 증권사에서 안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팁이 하나 있는데 예.
일본 주식 지수를 보는 게 이제 토픽스라고 하는 게 있고 니케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예. 근데 니케이보다는 주로 토픽스를 보고 투자해라 이런 조언들을 많이 하는데요. 네. 니케이 지수는 이 일본의 통화 정책이라든가 환율 변화 같은 거에 영향을 많이 받는 지수예요. 그러니까 이게 일본에 있는 회사들의 어떤 내재 가치를 제대로 반영한다고 보긴 힘들고 네. 상대적으로 이 토픽스 쪽이 그 영향으로부터 좀 자유로우니까 예. 이게 좀 더 정확하게 일본 기업 가치를 반영한다. 그래서 토픽스 쪽을 좀 더 봐라 이런 조언들을 많이 합니다. 이게 엔저 현상이 언제까지 이어질까? 그러니까 전문가에서는 이거 너무 과도한 예. 엔저 현상 아니냐라고 예. 분석하기도 하셔서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본 중앙은행이 지금 이렇게 하는 거는 인플레이션이 분명히 나타날 때까지 한다. 예. 그리고 임금 인상도 분명히 나타날 때까지 한다라고 예, 하는 거니까. 근데 지금 일본의 물가가 지금 2%에서 3%까지 지금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내년 상반기 정도에는 아마 그 고금리 정책으로 전환할 거다. 금리를 올리기 시작할 거다. 예. 그리고 올해 말 한 12월 정도, 그러니까 이제 얼마 안 남았네요. 다음 달에 올릴 거다라고 전망하는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상당히 임박했다는 얘기고 또 중요하게 봐야 될 거는 예. 일본에서 임금이 결정되는 건 춘투라고 해서 봄에 많이 결정이 되죠. 그러니까 춘투 일본 봄에 임금 인상의 기조가 분명히 나타난다라고 하는 게 보이게 되면은 이 국면은 끝날 가능성이 더 높아지겠죠. 그렇군요. 일단 12월에 금리가 어떻게 결정이 되는지 봐야 되겠고 3월에 임금 결정되는 그렇습니다. 것까지 확인해 봐라라는 조언 주셨어요. 짧게요. 엔화 가치가 떨어지고 있는데 우리나라 경제에는 혹시 나쁜 영향 없을까요? 우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수입하고 수출 이 부분이 저렇게 될 수가 있죠. 네. 그리고 또 이제 전통적으로 걱정이 되는 거는 일본하고 우리나라가 수출 경쟁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일본의 엔화의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은 일본 물건의 수출 경쟁력이 높아지니까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물건이 수출 안 되는 거 아니냐. 예. 근데 최근의 조사에 의하면은 우리나라랑 일본이랑 산업 구조가 많이 달라지고 수출 품목이 거의 어긋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요. 예. 엔화가 떨어진다고 해가지고 꼭 우리나라 수출이 타격을 받는 것은 아니다. 이런 연구도 많이 있어요. 그것보다는 그 엔화가 떨어지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의 소비 행태에 그야말로 여행을 간다든가 예. 책을 산다든가 이런 소비 행태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 이런 쪽이 지금은 더 많은 관심을 갖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여행을 가고 소장님은 책을 사고 당장 저희부터 좀 이러고 있네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평일 오전인데도 일본으로 향하는 여행객들로 공항 안이 북적입니다. 엔화가 정말 많이 내려갔다고 해서 저희가 여행 준비할 때도 900대였는데 지금 막 800, 70원 이 정도로 많이 내려왔더라고요. 그래서 경비 차원에서 아무래도 좋죠. 환전했더니만은 굉장히 많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분 좋게 가려고 합니다. 구매할 때 아무래도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원화 돈이 적다 보니까 구매하는 비용에서 저렴하다는 거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원엔 환율이 860원대까지 내려가면서 국내 여행보다 더 저렴한 일본을 택한 겁니다. 실제로 엔화 환전 규모도 지난해보다 4배가량 더 불어났습니다. 엔화 가치가 바닥을 쳤다는 인식에 여행뿐 아니라 환차익을 노린 이른바 엔테크에 나서는 투자자들도 증가했습니다. 주요 은행 엔화 예금 잔액이 10조 원에 육박할 정도입니다. 이런 슈퍼엔저의 주 원인으로는 장기 침체에서 벗어나려는 일본 정부의 제로금리 정책이 꼽힙니다. 특히 미국과의 금리 차로 값싼 엔화를 팔아 달러를 사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지면서 어느덧 엔달러 환율은 33년 만에 최저치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역대급 엔저가 우리 수출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전자제품과 자동차, 조선 등 일본과 수출 경합을 벌이는 상품을 중심으로 가격 경쟁력이 밀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하고 일본은 일종의 경쟁 국가인 제품들이 많고요. 이에 따라서 엔화 가치가 하락한다는 이야기는 일본 제품의 가격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무역 수지 면에서 조금 손해를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본으로 향하는 국내 관광객이 많아지면서 여행 수지에도 악영향이 끼칠 수 있습니다. 지난 9월에도 여행 수지를 포함한 서비스 수지는 전달보다 오히려 적자폭이 더 커졌습니다. YTN 엄은주입니다.